문제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는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 농지제도도 토지제도 전체 하나로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방향에 대한 어떤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박태복 교수입니다. 권호균 교수님 발표와 토론자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히 좀 느꼈던 부분이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농가당 경지 면적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농지법의 농지 소유에 대한 경직성을 원인해 주고 있다는 발표자분의 내용에 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은 뭐 출산율 감소, 뭐 인구 유입 감소, 뭐 이런 지역 소멸 위기를 이제 겪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농지법이 개정된 게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내에 1000제곱 미만의 농지는 농지적 발급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이제 전원주택은 사실 비농업인이 이제 매매가 가능한데 1000제곱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또 추가되는 문제가 기농기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2022년에 이제 농지법 개정 시 이제 부활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사실은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정 개정을 통해서 기농기촌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본논문의 주제인 농지제도 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촌 지역의 이제 소멸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과다한 인구 집중을 완화시켜서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용덕입니다. 권호 교수님 발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많은 토론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농지를 상속받아가지고 이게 1헥타 10,00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비농업인은. 그게 팔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세를 주려고 해도 아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완전히 시골이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한 50년 전만 해도 이 처음에 우리 헌법이 제정되고 할 당시만 해도 소작농을 금지한 이유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50% 주인한테 50% 줬습니다. 농사 지으면. 근데 지금 대리경작 하면 농지법에는 1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10%가 아니라 제가 실제 하려고 해보니까 공짜로 농사 지으려고 해도 아무도 지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농지 직불금까지도 임차인한테 준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또 이행강제금도 지금 아까 LH지구원 광명시형 신도시 LH지구원 투기 사건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이 감정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25%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럼 4년만 가지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다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그냥 막 싸게 한 적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헌법도 개정돼야 되는데 헌법이 참 개정하기 쉽지는 않고요. 그럼 헌법에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농지법을 지금 너무 강화해놓고 그래서 지금 김해시 의회 이런 데서도 농지법 개정 입법 청원이 됐었는데 청원자가 5만 명 안 돼가지고 전부 개정은 안 되는데 좀 농지 거래가 일단 활성화되어야 이게 경쟁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규제가 다르고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1억이고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취득하는 경우만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걸 제출합니다. 그러면 농지도 이런 지역별로 규모별로 또 차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법 상호간에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법에서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매 잘못하면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받으면 매수보장금 낸 것도 떼이죠. 못 돌려받죠. 한 푼도.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매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습니다. 근데 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럴 바에는 경매도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고요. 또 보면 지금 농막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 밥도 해 먹으면 안 된다, 잠도 자면 안 된다, 샤워 시설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도시 사람들이 그 농막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바로 와야 되고 밥도 못 먹고 이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헌법은 지금 당장 개정하기가 힘드니까 농지법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발표할 때도 농지는 그게 실제 농사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집터인데 된 지목은 된데 3년 동안 거의 집이 무너지니까 배추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30% 내야 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그 전용 면적 30%를 내야 되는데요. 그 대에다가 집터에다가 집을 짓는데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요. 또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사를 짓든 농사를 안 짓든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 실제로 또 지목이 대인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농지법을 좀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자분께서 상당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덕분에 시간 관리가 상당히 수월해졌습니다.